네, 안녕하세요. 허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무상복지, 3대 무상복지라고 하죠.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 지원을 뼈대로 해서 살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한 그 약속은 중학교 교복을 간신히 입어본 여동생과 청년이 된 조카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발표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사기라도 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마구잡이 퍼주기로 시의 재정을 거덜내고 나라를 말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겠지만 이재명에게는 완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불가능하다고 거품을 무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차근차근 실행해온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머슴살이를 시작한 2010년에 성남시의 교육, 문화, 체육 분야 사회복지 예산은 3,222억 원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살림을 맡고 5년이 지난 2015년도 성남시 사회복지 예산은 5,57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73%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거 지방세를 증세한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아낀 돈으로 만들어낸 예산인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재명은 새누리당 출신 시장으로부터 7천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은 성남시를 넘겨받아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복지 예산을 73%나 증대시킨 것입니다. 재정 악화는커녕 2013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운영 노력 분야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판정한 것은 바로 새누리당 정권의 행정안전부였습니다. 이재명은 되지 않을 일을 벌이는 무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부터 3대 무상복지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 194억 원을 이미 확보해 둔 이재명이었습니다. 청년배당에 113억, 무상 산후조리에 56억, 무상 교복 지원에 25억 원이면 되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삽질 안하고 또 장롱에 현금을 쌓아둔 악성 체납자 세금을 징수해서 만든 예산이었습니다. 성남시 머슴 1호를 채용한 성남시 주민들은 모두 흐뭇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거 잘못한다는 성남 시민은 없었죠. 작지만 이재명이 큰 보람을 느낀 사업이 바로 어르신들이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소일거리 사업이었습니다. 65세가 넘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달에 20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대체로 용돈이 공한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나와서 계도 활동 같은 걸 하는데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나비 효과가 기대보다 훨씬 컸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10만 원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몇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고 손자들 용돈 한 번 못 주는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생기니까 아직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어깨가 펴지고 식구들에게도 권위가 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더해서 성남시가 시민복지 사업을 늘리면은 그 액수만큼 중앙정부 교부금은 줄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심보였죠. 이재명은 그런데 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권한 남용이었던 것이죠.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이재명은 아니었습니다. 속전속결, 전광석화. 이재명은 3대 무상복지 예산 194억의 절반 수준인 98억 3,500만 원을 바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 액수는 중앙정부가 정해둔 복지 예산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과 규정 핑계를 대며 관료들에게 끌려다니는 무능한 정치인과 이재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따져서 방법을 찾아내고 자신의 권한을 최대로 사용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전광석화처럼 해내는 능력자가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3대 무상복지 사업비 절반을 집행해버린 이재명은 나머지 95억 6,500만 원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하면 지급하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재명의 뒤집기 한판승이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죠. 머슴이 일 잘하면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남시가 보여주는 것을 참고 있을 새누리당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칼은 유사 중복 사업 정비였습니다. 성남시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 복지 사업은 금지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지자체의 세무조사권도 박탈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독자적인 복지 사업은 하지 말고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진행하는 기본 적재 정책을 무덤으로 보내버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폐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방 간의 형평성 강화를 빙자하여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6개 도시에 배당한 예산의 10% 1천억 원씩을 빼앗아서 다른 지자체에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적자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예속시킨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다운 발상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제도를 없앤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바로 박근혜의 부친이었죠. 노태우 정권 때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되살린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풀뿌리 민주주의 분권 강화를 기치로 지방자치제도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착시킨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그를 더욱 절망시킨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박근혜 정권이 엎어치기를 하는데도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야당을 바라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저들은 왜 정치를 할까?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맞서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순응해야 할까? 중앙당도 나서 싸우지 않는데 나 같은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전권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 아닐까? 이재명은 싸우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잠시 맡겨준 권한으로 상전 행세를 하면서 주인 위에 군림하려 드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6년 6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도 파괴 음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광화문 광장에 진을 친 변방의 장수 이재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완전히 단기 필마였습니다. 이재명은 먹지 않았을 뿐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SNS를 하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단식하면서도 성남시장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했습니다. 이미 지난 6년 동안 1호 머슴에게 단련된 성남시의 많은 머슴이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광화문 광장은 넓었고 이재명이던 지방자치 민주주의 사수 깃발은 외로웠습니다. 적은 강대하고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나흘째 되던 날 밤 이재명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두려움은 늘 곁에 있었다. 수많은 위기와 험난을 극복을 반복할 때에도 두려움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마치 이순신의 이 임진왜란 때 한 편의 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세상에 없다. 이미 수많은 공격과 음해에 상처입고 시달린 이재명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이 싸우기로 한 것은 패배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패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식 나흘째 밤 12끼를 굶은 이재명이 지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남중앙상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장사해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시장님 보고 잡아 쪽과 문 일찍 닫아불고 와버렸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중앙 권력에 맞서서 원정투쟁에 나선 머슴을 격려하러 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절을 했습니다. 주인들도 맞절을 했습니다.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이재명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이재명이 왜 이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이재명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원천봉쇄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는 선거 기간에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지만은 집권한 다음에는 복지 없는 증세로 역주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뒤에서 2등이었습니다. 참고로 GDP 대비 복지에 쓰는 예산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절반 수준밖에 아직도 안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해야 할 일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는 엄청나게 집요했습니다. 음험하고 탐욕스러운 참모와 제밥그릇 챙기기에 달인들인 노회환 관료들에 둘러싸인 채 권력을 즐기며 몰락의 길로 치났던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는 이재명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정권과 시민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는 성남시장의 성과는 선명하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선과 함께 까맣게 잊어버린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실행한 것은 오히려 성남시의 1호 머슴인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960억 원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체납 세금을 받아내고 도시개발 이익을 환수한 돈이었습니다. 성남 시민이 100만이니까 1인당 10만원 남짓 더 확보해서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제와 성남지역 화폐를 비롯한 기본복지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입니다. 성남시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왜 못한다는 것인지, 못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슴자리를 차지한 도둑놈들이 많아서였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도둑놈을 때려잡는 대신에 도둑놈과 싸우는 이재명을 때려잡느라고 뒤를 캐고 공작을 벌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 나쁜 정권이었습니다. 단식농성 11일째를 맞은 이재명에게 출구를 마련해 준 것은 그래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재명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동의했고 단식을 풀었습니다. 그는 돈키호테는 아니었습니다. 투쟁의 바톤을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게 한 것만으로도 이재명으로서는 성과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민주당원인 성남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성남시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재명은 33끼를 굶으며 싸운 광화문을 떠나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침몰한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2년 넘게 풍찬 노숙을 계속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주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온갖 음해까지 당하며 광화문 광장을 지키는 그들에게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 이재명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이재명이 광화문에서 철수한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이재명과 성남시를 괴롭혔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온 광화문으로 시민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도 외롭게 단식 농생을 벌였던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앞에 선 이재명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시민의 것이었고 변방에서 시작되었고 피 흘리며 싸운 시민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광화문에 모인 우리가 선봉대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복지, 평화와 안전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어떤 독재자도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정농단 세력의 탄핵을 함께 외칩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은 탄핵해야 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6년이 지난 2022년 여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의 그러한 연설, 그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이재명의 연설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울림이 달랐습니다. 그의 절규는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을 하며 그의 가슴에 겹겹이 쌓아놓았던 분노였습니다.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는 그의 불타는 투지는 촛불을 든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 드릴 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다 느끼다시피 그 당시 사실상 이재명이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대해서 앞장서서 광화문 광장도 나오고 연설하고 이렇게 SNS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그 당시까지도 주저하던 그 민주당의 지도부, 그 당시 문재인 대표 등등 지도부는 그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광화문 그 시위와 박근혜 탄핵 운동이 대세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못하는 듯이 끼어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가 엄청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었던 그 당시 문재인 대표, 나중에 대통령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히려 그 대선 국면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어서 그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나 안보, 또 이런 건 참 또 코로나에 대한 대처 이런 거는 잘했습니다만은 그 광화문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외쳤던 그러한 민주적인 개혁,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또 경제정의 실천, 또 복지 확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했죠. 혹은 못 했죠. 왜 그랬을까? 요즘 모 교수님의 그 유튜브 비디오가 많은 화제를 낳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시민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탄핵만이 국정농단 세력의 책임을 묻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확신한 그는 모두가 주저했을 때 가장 먼저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그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제적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이 234명이었고 반대는 56명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 중에서 최소 6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역사를 볼 때 지금 요즘에도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24%에 불과하고 뭐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수준에 불과하다. 온갖 그런 그 악행으로 탄핵돼야 된다. 헌법도 위반하고. 그래서 그러한 여론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분들은 그래도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과연 찬성하겠는가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을 탄핵할 때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 중에서 거의 절반 62명 이상의 찬성표를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 국면으로 간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만약에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그 이후에 과연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예상해보고 상당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입니다. 이재명의 그해의 사자성어로 된 사불범정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른 것을 범할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사불범정, 지금 2022년 여름에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즉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또 이런 그 꼴통 그 보수 세력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도 이재명을 음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 선전을 해대거나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것은 바른 것을 범할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었으며 거짓이 진실을 잠깐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죠. 우리는 이러한 사불범정의 진리를 믿고 담대하게 정말 정의롭고 올바르고 국민을 위하며 거의 참 앞으로 수백 년간 나오기 힘들 정도의 거의 이순신급 구국의 영웅이라 가히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재명 의원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주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